오늘은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업을 위한 아주 특별한 요청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오 리오니의 동화책 Fish is Fish 있잖아요. 이걸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설계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아, 네. 저도 자료 받아보고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책 읽고 해석하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뭐랄까 관점이나 정체성 같은 좀 큰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만드는 수업. 정말 멋진 목표라고 봐요. 그렇죠. 이 Fish is Fish라는 책이 그야말로 보물창고거든요. 보물창고라. 겉보기엔 그냥 단순한 우화 같은데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일까 하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물고기랑 개구리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경험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재료를 가지고 요청하신 그 11단계에 딱 맞춰서 아주 촘촘하고 살아있는 수업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이게 어떻게 생동감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상상하면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단추는 역시 단원명이겠죠. 그냥 fish is fish 읽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단원명은 학생들을 그 단원의 세계로 초대하는 문 같은 거거든요. 문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물고기가, 개구리가 말해준 세상을 전부 자기 기준으로 상상하는 장면이잖아요. 아, 맞아요. 새는 날개 달린 물고기, 젖소는 뿔 달린 물고기. 네, 사람은 옷 입고 걷는 물고기로요. 그 장면이 정말 핵심이죠. 너무 기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도 저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뜨끔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기가 아는 것, 자기 경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는 거니까요. 창문.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단원명은 어떨까 싶어요. 네. 세상을 보는 나만의 창, 관점과 정체성. 영어로는 My Window to the World, Perspective and Identity. 세상을 보는 나만의 창. 네, 이 단원명이 학생들한테 이 수업은 정답 찾는 거 아니야. 너의 창문이 어떤 모양인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와, 나만의 창이라니. 정말 확 와닿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제목의 창틀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요청하신 네 가지 스트랜드, 그러니까 이해하기, 반응하기, 비평하기, 생산하기, 이 네 가닥의 그물망을 어떻게 엮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아요. 이 네 가지가 학생들이 텍스트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깊게 만들어주는 틀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개념적 렌즈가 필요합니다. 아, 그게 바로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인 관점, 퍼스펙티브이죠. 이 관점이라는 렌즈로 각 스트랜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결국 관점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스트랜드, 이해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작은 렌즈를 끼워야 할까요? 여기서는 경험, experience라는 렌즈를 씁니다. 경험이요. 네, 물고기가 왜 모든 걸 물고기처럼 상상했는지를 파고드는 거죠. 그건 물고기가 가진 경험의 총합이 물고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탐구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라는 행위가 결국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하는 거군요. 그럼 다음 단계, 반응하기, responding는요. 이건 등장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렌즈는 공감, 엠퍼피입니다. 공감. 이제 학생들이 물밖 세상을 동경하는 물고기 마음에 혹은 친구를 두고 혼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개구리 마음에 한번 접속해보는 거죠. 탐구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냥 물고기가 불쌍하다?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감정의 본질을 탐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냥 이해하는 거랑 공감하는 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세 번째 스트랜드, 크리티킹. 이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렌즈는 한계, 리미테이션입니다. 한계. 이 책 결말 부분에 개구리가 물고기한테 개구리는 개구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fish is fish.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이 말이 긍정적인 자기 수용일까? 아니면 성장을 막는 한계 설정일까 하고요. 와,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텍스트에 순응하는 독자에서 질문하는 독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랄까 어른인 저한테도 생각할 거리를 확 던져주는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스트랜드, 생산하기, 프로듀싱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단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렌즈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죠. 창의성. 이제까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비평한 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 그리고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최종 수행평가로 이어지겠군요. 바로 그렇죠. 네 개의 스트랜드랑 렌즈, 그리고 탐구 질문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여정 끝에서 깨닫게 될 핵심 원리, 일반화 문장을 만들어 볼 차례군요. 학생들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 같은 거겠죠. 맞습니다. 이 일반화 문장들은 교사가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구성해 나가야 하는 명제들이에요. 첫 번째 일반화는 이해하기와 경험 렌즈에서 나옵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상상한다. 아, 물고기가 새를 날개 달린 물고기로 상상한 그 강력한 이미지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이네요. 직관적이라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비평하기와 한계 렌즈랑 관련이 깊습니다. 좀 더 복합적인 성찰을 담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와, fish is fish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맞아요. 물고기의 도전이 과연 무모하기만 했을까?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했지만 그 시도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일반화는 자연스럽게 생산하기랑 연결되겠네요. 네. 창의적인 표현은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일반화는 학생들이 자기 글과 그림을 통해서 내 창문은 이런 모양이야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강력한 일반화에 학생들이 스스로 도달하게 하려면 길을 안내해주는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걸고 논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그걸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사실적 질문이에요. 개구리가 연못 밖에서 뭘 봤나요? 라거나 물고기는 새나 젖소를 어떻게 상상했나요? 처럼요. 아, 텍스트에 답이 명확하게 있는 질문들이군요. 네. 일단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바로 개념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질문들은 왜에 집중하거든요. 왜? 물고기가 왜 모든 걸 물고기 형태로 상상했을까요? 작가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또는 물고기는 물고기다라는 말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자기 경험이랑 연결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워질 시간, 논쟁적 질문이군요. 이건 교실이 정말 시끄러워지겠는데요? 좋은 수업은 원래 좀 시끄러운 법이죠. 하하, 맞습니다. 이 질문들은 정답이 없고 학생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해요. 예를 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머무르는 게 좋을까? 변화를 꿈꾸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을까? 와... 또는 물고기의 도전은 무모한 실패였을까? 아니면 의미 있는 시도랐을까? 이런 거요. 여기엔 정답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랑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와, 그 논쟁은 정말 재밌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뭘 알고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지식과 기능 면에서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즉 지식인데요. 첫째는 핵심 어휘죠. minnow, tadpole, goose 같은 단어들이요. 네. 둘째는 내용 지식, 즉 fish is fish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변화 과정을 아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개념인 관점, 경험, 한계, 정체성의 의미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은 뭘까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첫째,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영어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둘째,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동기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관점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어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담아서 짧은 이야기나 그림으로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최종 평가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배움을 아우르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할 텐데요. 네, 자료에 있던 셋길 활동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오, 최종 수행 평가는 바로 O is O,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오 is 오요? 네, 학생들이 자기를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묘사하는 짧은 영어글과 사파를 만드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A pencil is a pencil이라고 정했다면 연필의 관점에서 본 책상 위 세상, 거대한 손가락들, 무시무시한 칼날 같은 것들을 묘사할 수 있겠죠. 하하, 연필깎이를 무시무시한 팔날로요. 그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학생들의 개성이랑 상상력이 그대로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이걸 평가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할 텐데요.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이랑 글 잘 쓰는 학생 사이에 균형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즉 루브릭이 꼭 필요해요. 네, 루브릭. 네, 4가지 영역으로 평가하는 거죠. 첫째, 내용의 이해도, 관점과 정체성이라는 핵심 주제를 이야기에 잘 녹여냈는가. 둘째, 창의성, 자신만의 시각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표현했는가. 셋째, 언어 사용, 배운 어휘랑 문법을 적절히 써는가. 마지막으로 표현력, 글과 그림이 조화롭게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아, 그렇게 4가지로요. 네, 이렇게 하면 특정 기능 하나만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서 좋네요. 이제 이 모든 걸 실제 수업으로 구현할 차례입니다. 최종 평가까지 학생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활동들을 차례대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이런 6단계 흐름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핵심 어휘를 익히는 거죠. 네, 일단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전체 토론으로 생각을 넓히는 겁니다. 세 번째 활동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상상 그리기요? 네, 이게 이 수업의 아하 순간을 만들어줄 활동입니다. 상상 그리기. 아하 모멘트. 학생들한테 책의 사파를 아직 보여주지 않은 채로 개구리가 묘사한 새에 대한 영우 설명만 들려주는 거예요. It has wings. 뭐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고기 입장에 되어서 날개 달린 물고기를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와. 각자 자기만의 귀개하고 재밌는 물고기를 그린 다음에 책에 나온 레올 리오니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하. 교실 여기저기서 탐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관점의 차이를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와, 그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학생들 머릿속에 관점이라는 개념이 확 박히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 활동은 찬반 토론입니다. 아까 그 논쟁적 질문, 물고기의 도전은 무모했다, 대엔 의미 있었다. 이걸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는 관점 바꿔보기로 개구리 입장에서 물고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창작 워크숍. 최종 과제인 O is OO, 이야기 아이디어를 대고 초안을 쓰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죠. 자, 지금까지 논의를 모두 종합해서 이 단원의 큰 그림, 설계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단어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창, 관점과 정체성이라는 제목 아래 학생들이 Fish as Fish라는 텍스트를 그냥 읽기 자료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각의 도구.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자기 경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깨닫고, 즉 이해하기, 나와 다른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반응하기, 주어진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비평하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영어 글과 그림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생산하기까지요. 결국 영어 동화책 한 권을 읽는 수업이 아니라 그 책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들여다보는 인문학 수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게 이 설계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정답 찾기식 독해 교육에서 벗어나서 텍스트를 매개로 학생들이 자기 삶과 세계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비판적 사고력이랑 창의력을 함께 키우는 것. 이게 이 단원 설계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하나의 완결된 탐구 여정이네요.
Fish is Fish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더 큰 세계를 탐험하게 만드는 멋진 수업입니다. 이 설계도가 선생님의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물고기의 관점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어쩌면 진정으로 편협한 관점은 물고기의 세상을 그저 떠나야 할 작은 연못으로만 규정하고 그 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지 못했던 개구리의 관점은 아니었을까요? 이야기 마지막에 물고기는 자기 세계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질문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아주 긴 여운을 남길 겁니다.